자, 그러면 73번부터 몇 번이냐? 80번까지 한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그 전에 fx에 대해서 먼저 알아내셔야 되는데, fs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지금 긋고 있는 하늘색 선 기준으로 그래프 양상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y는 마이너스 1처럼 그려지다가 다음에는 y는 x로 그려지고 세 번째에는 y는 플러스 2라는 직선으로 그려지고 있어. 그러면 fx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놓을 수 있냐? fx는 x를 기준으로 3개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모양을 띈다 라는 걸로 이렇게 fx를 표현할 수가 있단다. 그러면은 이제 요놈의 합성함수에 대해서 그려볼 거야. 그럼 봐봐, 합성함수라는 거는 x라는 정의역에서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게 fx가 되고, 그리고 이 fx를 다시 f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성함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비운의 주인공 가운데 fx야. 가운데 fx는 처음에 잘 태어나서 치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의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뭐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안타깝게라고 한 것뿐이고, 그냥 여 가운데 있는 함수가 치역의 역할을 했다가 다시 정의역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x라는 정의역이 있다고 칠게. 그럼 fx는 방금 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세 개의 함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를 가졌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x라는 함수를 가졌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는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함수 모양을 띄었어. 이렇게 치역의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했지? fx는 치역이었다가 다시 정역의 역할로 바뀐다고 했어.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이놈이 다시 정역으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역의 또 범위를 한번 체크해 줘야겠죠. 첫 번째, 직선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정역은 말 그대로 그냥 x는 마이너스 1 하나, 이 한 숫자 하나가 정역 전부겠죠.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라는 함수가 된다고 하니까 요놈의 얘가 정역이라고 했을 때 다시 범위를 구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야. 맞죠? 마지막으로 fx가 1이라는 상수함수 모양을 띌 때 요놈을 다시 정역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정역의 범위는 그냥 플러스 2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들어간다잉.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놈이 다시 정의역이 되니까 요놈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 거냐? f 안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계산해 보시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결과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가 x일 때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해보면 fx가 될 거고요.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 개형에 맞춰서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라스트로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중간 함수값은 1이었고, 이걸 다시 또다시 겉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f1이 되고요. f1의 값은
x가 1일 때, x좌표가 1일 때 함수값을 보시면 되니까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f 합성함수는 3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x의 범위가 요거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결과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1과 x 1 사이일 때, 요때 함수값은 fx가 되네요. 그럼 fx가 지금 정의역이 요럴 때 확인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겠죠? 그러면은 그냥 x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값이 1로 귀결이 났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fx라는 그래프를 여기 처음에 정리했던 함수랑 비교해 보면 얘는 그냥 원래 fx랑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겠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 2, 3, 4, 5번 중에 몇 번 고르면 되는 거야? 그냥 2번 고르면 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73번은 끝냈고요. 7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가 다음과 같대. 이때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fx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식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조심하면서 한번 합성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x가 f라는 함수를 통해서 fx가 되고요. 요놈이 다시 정의역 역할이 돼서 f라는 함수에 다시 넣으면은 합성함수가 나올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x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fx에 대입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개형으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지금 여 위에 거 베껴 쓰는 거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요.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때는 마이너스 x, 네, 요거 밑에 거 베껴 쓴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fx가 이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이제 다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정의역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요 놈의 범위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체크해 보실 때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마이너스 x제곱은 다 마이너스 x제곱 값들은 요 범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값은 아마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식으로 다시 쓰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fx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새로 쓴 범위를 이 괄호치는 이 범위를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두 번째 f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할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만 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fx에 대입을 한다고 하면 위에 함수에다가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모시기의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x일 때 그러면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를 보는 거죠. 요 범위를 보는 건데 요 범위도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니까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에다가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모시기 제곱에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의 결과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놈은 마이너스 x 4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4승일 때는 x의 범위가 어느 때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그래프를 대충 생각해 볼 때 마이너스 1과 0, 0과 1 사이. 그러면 보시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거랑 가장 비슷한 그림을 찾으시면은 정답은 몇 번이겠어? 5번이 되겠죠. 됐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5번이에요. 이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이거일 때, 또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그래프 함수 fx겠죠. fs죠. 이때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느 공간이 있나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 짤막하게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x가 있어요. 요 놈을 합성함수를 돌려서 f함수를 돌려서 fx란 치역을 만들어냈는데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이 놈을 다시 정의역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f함수에 대입했더니 ffx가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x값을 이제 또 이 스토리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면은 함수값은 두 개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fx는 x제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x가 0과 1 사이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하늘색으로 쓴 요 식들은 다시 정의역이 될 거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요럴 때 요 x제곱 범위를 다시 한번 세팅해 줘야 돼. 그러면은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x제곱의 범위는 대입해 보면 0과 1 사이가 될 거고요. x가 0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잠시만요. 또 글씨로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가지고 ffx를 다시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식을 fx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x제곱의 범위,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둘 중에 어디를 생각하면 돼? 0과 1 사이 범위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 형태는 마이너스 블러블러인데 여기다가 x제곱만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 만약에 밑에 있는 케이스 이게 처음 fx가 이렇게 됐을 때는 두 번째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밑에 거의 범위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합성함수의 결과값은 이게 모시기의 제곱꼴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이때는 x제곱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최종 합성함수의 값은 x가 몇과 몇 사이일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두 번째로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x제곱을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구한 요 함수를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1, 1 했을 때 이렇게 표시했을 때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냥 x제곱,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 그림과 가장 비슷한 그림 형태를 오지선다에서 찾으면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지요?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76번입니다. 76번의 경우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안 알려줬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엄마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2x 플러스 4를 그리래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은 0이 되네요. 그러면 기울기 2짜리면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까지 0인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두 번째로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 플러스 1을 그리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0이 되죠. 그럼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 그럼 기울기가 좀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죠. 요게 이제 fx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또 합성함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정말 지겹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단원이, 이 유형이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린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또 반복할 겁니다.
x라는 놈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fx가 됐고요. 이 치역이 다시 정역으로 바꿔서 정역으로 역할이 바뀌어서 다시 fx에다가 넣어봤더니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x라는 값을 f라는 함수 안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는 식은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여기 보시고 그대로 베끼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fx는 2x 플러스 4가 되고요.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색으로 쓴 식들이 다시 정의역으로 역할이 바뀌니까 새로운 x 범위를 찾으셔야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2x 플러스 4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2x 플러스 4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x가 2x 플러스 4는 계산해 보시면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럼 이때 x 플러스 2의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 뭐랑 뭐 0보다 작다랑 0보다 크다 이거 가지고 또 f라는 함수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f라는 함수에 대입을 할 건데 x가 2x 빼기 4, 2x 더하기 4라는 함수가 0보다 항상 fx가 2x 플러스 4라는 꼴을 띄었을 때는 정의역이 0보다 작대. 정의역이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f라는 함수에 대입을 할 건데, 이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갈라지죠. 그러면은 이 0보다 작다고 하는 범위에서는 이 2x 플러스 4라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2x 플러스 4라는 식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때는 또 갈라서 식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번째 정의역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면 이 위의 형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색깔을 바꿔서 쓸게요. 2 곱하기 모시기 더하기 4라는 꼴에다가 2x 플러스 4 색깔을 좀 더 이건 좀 그렇고 여기 이렇게 2x 플러스 4를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2x 플러스 4라는 정의역이 된 이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함수값을 띈다면 이때 두 번째 겉함수는 첫 번째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의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꼴이 되므로 쭉쭉 더하기 2라는 꼴에다가 이제 2x 플러스 4를 대입한 식으로 합성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함수 x 플러스 2일 때 요 식을 두 번째 fx에다 대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x 플러스 2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은 두 번째 함수에다가도 대입하려고 봤더니 어차피 지금 x가 0보다 크면 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함수를 두 번째 함수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형태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한 꼴이랑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fx라는 거, 합성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각각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첫 번째, 요렇게 가장 복잡해 보이는 식으로 바뀔 때는 요럴 때 x의 범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x의 범위는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2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x는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은 이제 맨 위의 식이 되는 거고요. 뭐가? 합성함수가요. 다음으로 요 2x 플러스,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되는 식이 2x 플러스 4죠. 그러면은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일 때 여기 등호 붙일게요. 그럼 계산하면 2x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 사이일 때 x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2 사이일 때는 가운데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x 빼기 2가 0보다 클 때, x 빼기 2가 0보다 클 때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두고 붙일게요. 그러면은 아래와 같은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려보시면 또 확정해주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건데, 여기 2x 플러스 요거 식을 계산하면 4x 플러스 8 더하기 4니까 4x 플러스 10이죠. 이 4x 플러스 11을 이 구간에다가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x 플러스 10이라는 놈은 x절편이 이거 4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죠. 그럼 x절편이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는 4짜리 그래프를 마이너스 3 왼편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대략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요 그래프 계산해 보시면 2x 플러스 4 더하기 2니까 2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요것도 2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직선 또한 x절편이 3이고 기울기는 2짜리니까 여기 기울기가 4였던 그래프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아마 플러스 2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음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건 x 플러스 4죠. 그럼 요 기울기가 2짜리였던 것보다 좀 더 완만하게 그리면 되는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 때 함수값은 2, 똑같은 점을 지나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찍고 기울기는 요 보라색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 꺾인 그래프를 fx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각 지점의 x좌표 구해봅시다. 여기는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4가 되겠네요. 해서 fx를 완벽하게 그려냈어요. 이때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합성함수죠. 이거 fx가 아니라 합성함수 그래프랑 s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여기서 이제 s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 넓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넓이는 아마 이게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기가 지금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가 2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 쓰시면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사다리꼴 넓이는 여기 윗변 2죠. 2 윗변 2 아랫변 4 여기 높이 2, 그러면 2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약분하면은 아마 6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최종 넓이는 몇이다? 7이다.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풀이를 들었어도 헷갈릴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7번을 보겠습니다. 77번의 문제의 경우는 지금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방식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냐? 봐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일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의 개수죠. 그러면은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나요? 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태까지 합성함수를 풀 때는 여 가운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이 안에서 밖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번엔 역으로 바깥에서 하나씩 까내려가는 식으로 x를 찾아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찾는 거는 합성함수가 2분의 1일 때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아무튼 뭐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이 네모값이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네모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f 모식이랑 2분의 1이랑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fx와 y는 2분의 2랑 교점 y분은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값들을 각각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네모 값은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이 값은 뭐랑 똑같아? 지금 네모 박스 안에는 fx가 있다가 이 합성함수를 볼 때 겉함수 안에 네모 박스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니까 이건 fx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f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려고 했는데 한 방에 풀긴 어려우니까 이 겉 괄호 안에 이 큰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먼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 베타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을 수 있네. 그렇다는 건 이 속에 있는 fx 값은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 fx가 뭐가 되게 하는 알파랑 베타가 되게 하는 x를 찾으시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최종적 x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fx가 알파일 때랑 fx가 베타일 때를 베타일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또 그냥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수로 해석해 보면은 y는 fx랑 y는 알파라는 가로선의 교점, y는 fx랑 y는 베타라는 가로선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러면은 하나씩 해볼게요. fx 그래프는 지금 여기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y는 알파라는 직선만 그읍시다. 그럼 y는 알파라는 직선은 대략 어디쯤 그으면 되냐? 이 알파라는 값이 보시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은 이 y는 2분의 1이라는 수는 이 빨간색 직선보다는 밑에다 그으면 될 거예요. 좀 가파르네. 이렇게 해서 알파라고 밑에다 그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기는 교점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찾는 x값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y는 베타 그을까요? y는 베타는 2분의 1과 1 사이니까 2분의 1보다는 좀 위에다가 그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생기는 교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x값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총 우리가 찾는 x의 개수는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개다 라고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78번이에요. 이때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와 y는 fx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합성함수가 7이고 이건 b일 때 오케이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요 f 가로 ga 이 값이 7이 되게 하는 a를 찾아볼게요. 아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네요. 이거 먼저 합시다. g 도트 f 도트 g 7이 b래요. 이 함수값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갑자기 찌직거리네요. 오호,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화면을 잠깐 껐다가 켜볼게요.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지금 뭐냐면 GFG7이에요. G.F.G7 그러면은 이때 합성함수의 값은 안에서 밖으로 하나씩 풀어 헤쳐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G7 값을 먼저 구할게요. G7 S값이 7일 때 GX값 G는 여기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G7은 몇입니까? G7은 6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G7은 6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옮겨. 그럼 이제 6, 여기가 이제 6,6이겠죠. 이때 이 6,6이라는 점에서 또 이제 F G7이 6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제 F6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F6은 혹시나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G7이 몇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6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하나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F6을 보시면 되는 거겠죠. F6은 뭐야? x좌표가 6일 때 함수값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fx가 위의 함수죠?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함수값은 7이니까 오케이, 요놈이 또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돼? g7이 몇인지만 알아내면 돼. 그러면 g7은 x가 7일 때 g값 여기 하늘색 함수라고 했죠? 여기 아까 구했었잖아요. 몇이었어요? 6이었죠. 그래서 오케이, b는 몇이다? 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a 값을 찾는데 한번 집중해 봅시다. a 값 f.g 함수가 7이 되게 하는 정의역 a를 찾으라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g 함수를 먼저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a가 4일 때 g 함수는 2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2,2죠. 그러면 이제 2,2 때면 여기 x좌표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라는 함수값을 다시 f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그럼 위로 올리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4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찾는 값은 7이기 때문에 GA가 4일 리는 없겠네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러지? 그럼 이제는 GA가 이 A 값이 잠시만요. 이 A 값이 6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GA가 6이면은 일단 함수값이 대입하면은 4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 4,4에 옮겨 놓읍시다. 이때 이 함수값이 4라니까 F4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다시 올리면은 6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찾는 7이랑은 결과가 다르죠. 그러면 결국은 뭐 7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7에다가 함수값 대입하면은 6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6이라는 함수값을 다시 f에다가 대입하면은 뭐가 돼요? 7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니까 오케이, a는 몇이다?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는 6이었다, a는 7이네. 그럼 a 더하기 b는 몇이야? 13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79번이에요. 이거 화면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연동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화면이 많이 좋아졌네요. 다시 이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씨. 또 이러네요. 좋아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79번입니다. 뭐 숫자만 바뀐 거긴 한데 헷갈려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에 게 지금 b죠. gx죠, gx. 그럼 보겠습니다. g3을 구하래요. 그럼 x좌표가 3일 때 g의 함수값은 5네요. 그럼 이걸 옮겨놔. 5,5죠, 여기가. 이때 그러면은 이제 g 끝났으니까 f5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f5는 여기 밑에 함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고, 그때 함수값은 3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더니 3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 다시 g3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g3은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b는 최종적으로 5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으로 이거 또 날리네. 그럼 이제 이 값을 풀어봅시다. a라는 놈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3, 5, 8, 12 중에 하나일 테니까 저는 혹시 모르니까 10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12 말고 8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8에다가. 그러면은 G8은 몇입니까? 여기 위로 올리면 되니까 12네요. 그러면은 이제 12를 다시 F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 안에 넣으면은 8이 되네요. 5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A는 8이 아니었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A가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G에다가 대입하면 몇이 되고 8이 되고, 이 8을 다시 F에다가 넣으면 몇이 됩니까? 5가 되네요.
5가 되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A가 5일 때 성립이 되네. 그렇기 때문에 A도 몇이겠구나? 5이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이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문제 이거 풀어볼게요. 이제 풀어보시면 자, 그림은 이렇게 될 때 지금 뭘 구하려면 여기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2입니다. 2. 2에다 FFF2, 그러니까 x가 2일 때 이 2라는 숫자에다가 f를 3번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x가 2일 때 함수값은 d죠. 그러면 d에서 다시 대입해요. 그러면 c죠. 그럼 c에서 다시 대입해요. 그럼 뭐예요? b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b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